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일본이 8강에서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국 매체는 물론 외신들도 일본의 탈락 이유를 분석해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좋은 선례로 비교되며 한국을 닮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선수단이 공항에 도착한 상황부터 한국 선수들의 놀라운 미담, 그리고 요르단 선수단의 현재 상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매체들은 리더와 슈퍼스타의 존재 유무를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커다이제스트는 손흥민이 대표적인 선수다. 한국의 캡틴이자 절대적 에이스는 호주와 4강에서 후반 추가 시간 동점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연장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수비수 도미아스 다케이로도 경기 후 아시안컵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럴 때 팀 분위기를 바꿀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선수가 없었다면서? 손흥민의 이름이 나오자 경기를 보지 않았지만 그렇다. 한국은 경기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차이를 만들어 결과를 냈다. 일본에는 아직 그런 선수가 없는 것인지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현장 기자들도 분노하며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 일본 기자는 일본에는 손흥민과 같은 리더십이 없다. 엔도 와타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토 사건이 터졌을 때도 확실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 그게 차이다. 손흥민처럼 위기에 놓였을 때 동료에게 힘을 주는 리더십이 없다. 한국이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며 분개했습니다. 사커다이제스트는 선수들의 멘털도 패배 이유로 지목했는데요. 8강 상대였던 이란 사르다르 아즈문의 눈물, 그리고 손흥민의 눈물을 언급했습니다. 사커다이제스트는 이란 에이스 아즈문은 8강 승리 후 울음을 터뜨렸다면서 4강에 진출한 한국 캡틴 손흥민은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긴 것만으로도 눈물을 보였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인데도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매체 163은 4일 손흥민과 같은 스타가 등장하느냐 여부에 따라 일본 축구의 한 단계 발전이 결정된다고 짚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은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개인 능력을 갖춘 선수다. 한국의 주장이자 절대적인 주인공은 8강서 후반 추가 시간 동점 골로 이어진 페널티킥을 만들었고 연장전엔 프리킥으로 득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 가운데 개인 능력만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일본 대표팀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이 요소가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8강 탈락으로 대회를 마무리한 일본 대표팀이 자국 팬들의 환영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일본은 이란에 1대2로 패배했고 이날 경기 패배로 일본의 아시안컵 여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충격적인 우승 후보의 탈락의 여파로 귀국길에서도 팬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일본 야후는 아시안컵 8강전에서 탈락한 대표팀의 국내파 선수들과 훈련 파트너들이 지난 5일 나리타 공항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도착구에 마중 나온 팬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마이쿠마 세이야를 포함한 5명의 국내파 선수들은 조용히 귀국길에 올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SNS에서 이제야 자국 대표팀의 현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후반 박력 있는 걸 생각하면 일본의 후반은 무기력했다. 지금쯤 한국인들이 대폭소하고 있겠다. 한국의 풀로 발려서 쪽팔릴 생각 안 해도 되니 운이 좋은 거야. 역시 일본이 강한 것은 친선 경기뿐이었어. 친선 경기를 계속 이기고 강하다고 착각한 거였어. 그냥 엄청 약한데. 어제 한국이 역전극을 펼치는 거 봤는데 일본에는 절대 이기고 싶다는 느낌이 없었어. 한국에는 S급 선수들이 있지만 팀으로는 약하다고 했던 일본 언론들 한심하다. 모리아스는 일본에 2개의 스쿼드가 있다며? 그건 도대체 몇 군인 거야? 라는 자조 섞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도 이에 반응했는데요. 크크크 일본이 뺨맞고 꿈에서 깨어났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선수층에서 분명 한국이 일본의 위인데 일본인만 착각에 빠졌었다. 이제 좀 현실 파악이 되냐? 뭐냥 결승에서 보자며? 타렘이 없는 이란한테 진 거야? 아시안컵 우승 확률 31%라며? 또 거품 크크크. 친선전에서 독일이랑 터키 이겨서 아시안컵 씹어 먹는 줄 알았네. 거품 축하해. 얘네 왜 갑자기 현실 파악이 잘 되냐? 뭔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를 들먹여. 황인범, 이재성, 서령우랑 비교해도 비웃음 나오는데 이란의 높이와 피지컬로 이긴 경기. 감독은 잘못 없다. 높이를 믿고 뻥축구만 해도 뻥 뚫리는 일본 잘 봤다. 아시아 8위 팀 일본. 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날 한국 유망주 중에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풀백의 난에 시달리던 한국은 후반 40분 오른쪽 풀백 김태환 대신 측면 윙어 양현준을 투입했습니다. 양현준은 날카로운 돌파를 선보이며 연장전 30분을 소화해 우측 공격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어도 수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면서 호주전 극적 역전승에 일조했습니다. 경기 후 양현준은 갑자기 윙백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차두리 코치님이 빼앗겨도 좋으니 내 장점인 드리블을 자신있게 하라고 해주셨다.
윙백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해주셨다며 윙백으로서 아시안컵 첫 경기를 소화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했듯 양현준은 이번 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뛴 적 없는 선수였습니다. 0경기를 소화한 양현준이 호주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건 분명 울림이 있었는데요. 경기 후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경기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오늘만큼은 벤치에서 경기 못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양현준처럼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선수들도 나라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한 팀으로서 같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벤치 선수들까지 아우르는 손흥민의 발언에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들의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월클 김민재도 속 깊은 행동으로 관계자들의 존경을 샀는데요. 축구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전이 끝난 후 김민재와 이강인이 무작위로 선정되는 도핑 테스트 대상자가 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전 사우디전에선 손흥민이 도핑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도핑 테스트는 경기를 마친 선수의 소변과 혈액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는데 두 선수 모두 120분 경기를 소화해 탈수가 심한 상태라 검사를 받는 데만 2시간이 넘었습니다. 손흥민도 사우디전 때 120분 풀타임을 뛰느라 몸의 수분이 거의 다 빠져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도핑 테스트는 먼저 호주 선수 2명이 진행했고 이후 이강인과 김민재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이강인은 먼저 테스트를 마쳐 샤워를 하러 이동했고 마지막 순서인 김민재까지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검사가 종료됐습니다.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됐기에 도핑 테스트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 돼서야 끝났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김민재가 갑자기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려는 관계자는 청소는 청소 직원에게 맡기고 빨리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김민재는 한국 이미지를 위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재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먹고 치우지도 않고 갔다고 할 수 있는데 외국 나와서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라며 당시 상대 선수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까지 청소했습니다. 김민재 생각을 들은 대표팀 팀닥터와 관계자는 그의 뜻깊은 행동에 동참해 함께 도핑 테스트가 진행된 방을 깔끔히 청소한 뒤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호주전 막판에 주저앉을 정도로 체력을 쏟아부은 데다 도핑 테스트까지 받아 심신이 지친 상태임에도 청소까지 한 김민재의 행실은 귀감이 됐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의 4강에서의 리턴 매치를 앞둔 요르단 축구대표팀이 뒤숭숭해 보입니다.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자가 2명 발생한 가운데 팀 분위기까지 어수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요르단 매체 암만뉴스는 지난 3일 요르단 축구대표팀 함자 알 다르두르가 아시아축 구연맹으로부터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 당시 주심에 과도하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고 이로 인해 3경기 출전 정지와 5,000달러 약 669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요르단 대표팀은 알 다르두르가 내부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인해 팀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소속팀이 있는 오만으로 돌아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요르단 축구협회 역시 알 다르두르의 퇴출을 알렸는데요. 협회는 그가 팀의 내부적인 통제와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에 제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알 다르두르는 A매치 125경기 35골을 기록했고 요르단 A대표팀 역대 최다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요르단의 살라로 불리는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가 한국 대표팀엔 주요 경계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알타마리는 경미한 부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는데 훈련장에 등장하지 않고 개인 훈련을 시키며 한국 취재진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랍 매체 쿠라는 요르단의 간판 스타 알타마리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한국전에 출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미한 머리 부상이 있었지만 감독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한국 대표팀이 준결승에서도 월등한 경기력으로 90분 안에 승리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